네. 방금 소개받은 IBM의 고우서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전 세션부터 해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점심 식사도 하시고 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세션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세션은 가볍게 저희 IBM의 어쨌든 이제 AI 시대에 급변하는 AI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관, 처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네, IBM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라인업이 총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앤 AI,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레질리언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스토리지 스케일하고 데이터 AI의 스토리지 스케일하고 스토리지 셰프, 그리고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렇게가 데이터 AI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여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Everything Under the Sun이라고 돼 있어서 모든 API 대부분의 API를 지원하는 형태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셰프가 이제 블럭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NFS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고요. 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온리로 지원을 하는 저희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설명드릴 게 맨 오른쪽에 있는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AI 스토리지가 가장 필요한 스토리지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죠?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려면 고속의 성능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중요하고요. 성능이 중요한데 이제 기업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버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그 투자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 이 두 가지 항목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백서를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슈퍼파드라고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의 인프라 관련돼서 그 백서에 보면은 성능이 있는데 MLDL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스토리지 성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반드시 네트워크 설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GPU 서버,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실제 계산 노드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 캐시를 100%까지 히트하면 가장 좋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안 타니까. 네트워크를 안 타기 때문에 100% 히트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엔비디아 백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트워크 설계는 무조건 인피니밴드의 RDMA 네트워크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우리가 액티브한 데이터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통계상으로 보면 핫데이터하고 콜드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핫데이터가 한 30%, 20% 정도 되고요. 콜드데이터가 70%, 80% 됩니다. 근데 콜드데이터를 아주 고가의 비싼 스토리지에 다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층형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NVMe 그러니까 SSD 디스크 레이어로 스토리지를 설계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밑단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 기반, HDD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 또 하단으로 거의 콜드 아카이빙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로까지 저장 장치를 확장하는 방법. 그래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를 비용 투자하고 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하고 코스트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BM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스케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입니다.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이라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 안에는 스토리지 스케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이걸 부를 때는 GPFS라고 불렀습니다. GPFS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마켓 네임이 바뀌어가지고서 스토리지 스케일 또는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뭐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또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을 저희가 ESS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GPFS 스토리지 스케일을 탑재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나왔는데요. 젠 1부터 젠 2를 거쳐가지고 현재 이제 SSS 3500과 SSS 6000 이 모델 두 가지의 NVMe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연결이 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저희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와 같이 저 SS 3500, 3200, 뭐 SS 6000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국내 고객이 한 110곳 정도 돼요, 현재 지금.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IBM의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을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지원도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PCI 젠 5 아키텍처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구성되어 있고 레디액 기반의 OS를 탑재해서 그 외 스토리지 스케일을 빌트인 시킨 이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세계 탑 500이라고 하는 슈퍼컴에서 얘기하는 탑 500 사이트에 썸밋과 시에라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스토리지 스케일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세계적으로도 잘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PC 환경과 GPU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3500과 6000이 있는데요. 3500이 하드웨어의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시는데 왼쪽 게 이제 3500이고 오른쪽 게 6000입니다. 6000인데 3500은 2U의 모델이고요. 6000은 4U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배가 확장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500 같은 경우는 PCI 젠 4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600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CI 젠 5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3500은 126GB per second를 저희가 클레임하고 있고요. 6000에서는 310GB 정도를 한 단 포유해서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PS 측면, 이 밴드위스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IOPS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면 뭐 1.2밀리언에 3밀리언, 그리고 2.4밀리언에 6밀리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GPFS 네이티브 레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장착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그 레이드를 탑재하고 레이드 위에다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1.2밀리언과 2.4밀리언의 IOPS까지 저희가 클레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NVMe 오버 패브릭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버 패브릭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3밀리언, 6밀리언까지 IOPS를 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시스템을 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능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성능을 SS6000을 같은 경우에 6000 모델 같은 경우 총 NVMe 드라이브가 그 4U에 48개의 드라이브가 꽂히게 되어 있어요. 꽂히게 되어 있고 양쪽에 캐니스터가 있거든요.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존재하고 있고 양쪽 캐니스터당 1.5테라씩의 캐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총 3테라의 캐시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저희가 설계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는 NDR 200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선 구성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노드는 10노드로 인텔 AMD 또는 인텔 장비를 가지고선 저희가 클라이언트 노드 10대로 구성을 하였고요. 스위치는 이제 NDR 400G짜리로 구성을 해가지고선 간단히 저희가 이제 IOR이라고 하는데 IOR 벤치마크 툴로다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 3500과 6000이 있는데 6000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310기가를 클레임하고 있고 라이트가 155기가 정도를 클레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X3500은 그의 절반보다 좀 떨어지게 126기가, 60기가 정도를 클레임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IBM에서는 3500과 6000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뭐 용량하고 성능하고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어느 것을 사용하실지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i500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탑500 HPC 사이트들이 얘기하는 이제 탑500에서는 이제 계산 노드의 성능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i500이라는 벤치마크 툴이 있어요. i500이라는 벤치마크 툴은 밴드위스하고 메타데이터하고 IOPS하고 이 두 가지의 성능을 동시에 측정하는 이 벤치마크 툴이거든요. i500. 그래서 이 i500도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탑500처럼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게시하고 포스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6000 모델이 작년도에 12월에 나왔어요. 12월에 나와서 이제 나온 지 한 2,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정도 됐는데 6000에 대한 모델은 아직 테스트한 사례가 없어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제가 가져오지 못했고 3500을 가지고선 두 개의 빌딩 블럭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이죠. 시스템 두 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대의 빌딩 블럭과 세 대의 빌딩 블럭으로 했을 때 IOR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 성능에 대한 건데 여기 스코어로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 토탈 스코어가 보이는데 이게 136점, 뭐 166점 이렇게 보입니다.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 툴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쨌든 슈퍼컴 사이트에서는 i500이라는 벤치마크 툴을 통해 가지고선 주로 이제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이트들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포스팅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6000 모델을 보면은 NVMe가 장착되는 모델인데요. 이게 3.8테라부터 해서 30테라까지 네 가지 형태의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커머디티 NVMe 드라이브인 거고 FCM이라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FCM은 플래시 코어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요. IBM이 자체 개발한 그 일종의 NVMe라고 보시면 되는데 IBM이 자체 개발한 S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코어 모듈이 있는데 이 하는 5가지 형태의 이 드라이브를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는 인피니밴드 NDR이 장착되고 있고 48개의 U.2 NVMe가 장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뽀유인데 이 뽀유의 밑단으로 인클로저가 8단인가 9단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 인클로저가 붙는데 인클로저에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돼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이제 NVMe 영역에 저장되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고 그게 콜드 아카이빙성으로 떨어지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로 넘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이 갖고 있는 이제 ILM이라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서 넘길 수 있는데 그 넘기는 기능을 할 때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구성할 때 이제 NVMe를 구매하시고 그 밑단은 인클로저를 증설을 하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 최적화돼서 구성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IBM이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 캐싱 서비스, 그리고 매니지먼트 서비스, 레질리언스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다. GPU 다이렉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읽기 쓰기 성능이 이와 같이 나오는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이제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코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ILM 티어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책 기반 티어링이고 24/7은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캐싱 서비스인데, 이 캐싱 서비스가 좀 이제 타사의 경쟁사 대비 IBM이 봤을 때 경쟁사에서 있지 않은 솔루션이에요. 기능이죠,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캐싱 서비스는 여러 벤더의 스토리지, 타사 스토리지를 NFS로 만들어서 NFS 프로토콜을 태워서 저희가 저희 쪽 스토리지 스케줄과 연동해 가지고 캐싱해서 데이터를 쉐어하고 데이터를 콜라보레이션하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은 이기종 스토리지 간에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 할 때에도 캐싱 서비스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차트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질리언시 서비스가 있는데요. 레질리언시 서비스는 세이프가드 카피라고 하는 솔루션이 저희가 기능이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고, 이 기능을 통해서 아주 보안 침해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데이터에 대해서 그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웜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구현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드온입니다. 리드온님. 그리고 잠깐 좀 살펴볼게. 이게 이제 성능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성능도 좋고 뭐 가격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느냐,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매우 큰 환경에서, 대용량 환경에서, 하여튼 아이노드 파일 개수가 엄청 많은 환경에서도 이 뭐 잘 구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솔루션이 좀 타사 솔루션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보시면 이제 스냅샷인데, 이게 스냅샷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스냅샷 기능인데, 이 스냅샷 기능이 얼마나 이게 안정적으로 잘 구현이 돼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 방식으로 IBM의 스냅샷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다 보면 결국 파일 개수가 많아지면은 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달리 아주 계층형 트리 구조를 가져야 가기 때문에, 디렉토리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파일 개수가 많아지고 아이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렉토리 뎁스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에 따라서 아주 룩업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을 때도 실제 백업 받는 시간보다도 백업 받을 파일들을 찾아내는 거, 찾아내는데 찾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타데이터의 변경분을 스캔하는 건데, 이 스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저희는 시간당 5억 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일반적인 구성인 경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NVMe로 가면은 시간당 10억 개도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쓰더라도 시간당 5억 개 이상의 파일을, 아이노드를 스캔할 수 있다. 그래서 초고속 메타데이터 스캔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데이터가 인제시천되고 거기 생성되고 수집이 된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콜드 아카이빙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뭐 이런 일련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 아까 이제 비용 경제적으로 하여튼 스토리지를 설계할 때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IBM은 이 스토리지 스케일 내에 ILM이라고 하는 피처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ILM이라는 피처가 있고요. 이 ILM 기능을 통해 가지고선 고성능 스토리지부터 해서 NLSAS, 그 다음에
최하단으로는 테이프까지도 저희가 티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쿼터를 얼마나 잘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유저 쿼터, 뭐 그룹 쿼터, 그다음에 바이셋 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바이셋 쿼터가 결국 이제 프로젝트 단위 아니면 디렉토리 단위, 폴더 단위에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이런 쿼터인데요. 하여튼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의 쿼터를 IBM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쿼터를 이네블해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요 기능은 이제 AFM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타사 솔루션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없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데이터 캐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기중 스토리지 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기중 스토리지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AFM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홈과 캐시의 개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네, 홈이 NFS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캐시가 스토리지 스케일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에 있는 NFS 구조에 있는 이 뭐 타사의 솔루션에 있는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하여튼 우리의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에서 캐싱해 가지고선 데이터를 중복한다기보다는 하여튼 데이터를 카피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 사이트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하여튼 사용자들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내 데이터를 어쨌든 홈에서 안 가져오고 바로 가까이 있는 캐싱 서버라고 하는 캐싱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폴더 단위로 되어 있고요, 디렉토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단위로 이 캐싱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모드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리드 온리하고 리드 라이트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리드 온리로 저 데이터를 캐싱을 하고 저쪽에서는 리드 라이트로 데이터를 캐싱하고 해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캐싱하는 거를 지금 그림에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게 결국 이제 방화벽에 있고요. 특정 고객사에서 방화벽이 있어서 이제 대국민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국민 자료에 대해서 이제 외부로 뭔가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방화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폴더가 있지만 이 중에 대국민 자료라고 하는 폴더만 디렉토리만 저희 쪽 스토리지로 와서 캐싱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 방화벽 밖으로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한 사례고요. 그래서 리드 온리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래시 로컬 리드 온리 캐시라고 하는 LROC라는 피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MLDL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MLDL 환경에서 어쨌든 CPU 서버가 됐든 GPU 서버가 됐든 클라이언트 노드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속의 하여튼 많은 데이터를 읽기를 해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반복 학습을 하잖아요. 반복 학습을 하는데 반복 학습할 때마다 데이터를 내가 스토리지에서 계속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비용이에요. 코스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는 네트워크가. 아무리 고속 네트워크 인피니밴드 써도 어쨌든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GPU 서버에서 한번 읽기를 했으면 그 데이터가 1테라가 됐든 2테라가 됐든 그 데이터를 내가 GPU 서버에서 캐싱을 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 스토리지를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GPU 서버에다가 램을 뭐 1테라, 2테라, 뭐 10테라 이렇게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GPU 서버에다가 NVMe 드라이브를 하나 꽂습니다.
NVMe 드라이브를 뭐 7테라짜리든 15테라짜리든 하나를 꽂고요. 그 NVMe 드라이브를 램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GPFS가 기능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램처럼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들은 그 NVMe 드라이브의 램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어서 아주 반복 학습에 아주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캐싱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가 LROC라고 하는 피처이고요. 뭐 별도의 비용이 라이센스가 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보시면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게 일반 사스 디스크에서는 5,000 IOPS가 나오는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LROC를 구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 32,000개의 IOPS를 해서 총 5배, 6배 정도 되나요? 5, 6, 30이래요. 6배 정도의 성능이 임프루가 됐다, 향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GPU 뭐 AI 시대에 뭐 GPU 서버에 대한 고민을 많은 고객들이 하시고 계실 거고 거기에 스토리지가 필요한 것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GPU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GPU 서버에 CPU를 통해서 원래 이제 GPU로 가야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러면 결국은 CPU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바이패스하는 거죠. CPU를 바이패스하고 스토리지 데이터를 바로 GPU의 메모리에다가 전달하는 형태. 이런 건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레이턴시가 확연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GPU 다이렉트를 태우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IBM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에서도 GPU 다이렉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U 다이렉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옵션 같은 것들, 최적화 옵션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슈퍼파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슈퍼파드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마켓에서 얘기하는 이름인데 슈퍼파드에 대한 클러스터 구성입니다. 클러스터 구성에서 슈퍼파드 구성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원 SU라고 있습니다. 스케일 오브 유닛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H100 스토리지, H100 서버 32대, 32노드를 하나의 원 스케일, 원 SU라고 불러요. 원 SU라고 부르고 원 SU에 그러면 얼마나 스토리지 성능이 필요한 게 필요하냐, 스토리지가 필요하냐,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엔비디아 백스에서 보시면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6,000 한 박스면은 원 SU를 커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310기가를 클레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 SU에 원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6,000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직 국내에 레퍼런스는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ESS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3500으로는 두 군데 슈퍼파드 레퍼런스가 국내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어나운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슈퍼파드 용도로는 아직 국내에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뭐 급히 진행을 했는데 빨리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